여태까지 과거 처벌 사례도 궁금하거든요. 이제 부정거래를 했을 때 그동안은 처벌 수위가 어땠는지 일부 기사 보니까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데 뭐 집행유예나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이제 재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개선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도 봤거든요. 그동안은 어땠어요? 사실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기자 선행매매는 자본시장법에서 얘기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고요. 무수히 계속 우리 시장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근절되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로 약한 형벌을 원인으로 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수준이냐면 예를 들어서 기자 선행매매의 경우에는 유기징역 1년 이상 그리고 부당이익금의 3배에서 5배를 벌금으로 물린다 정도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당이익금을 산출하는 게 또 보통 일이 아니고 특히 주가 조작의 경우에는 거래 하나하나마다 부당이익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산출을 해서 그걸 총합을 하거든요. 주식 산 가격, 판 가격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건의 경우에는 방금 신 기자님이 말씀하신 공식과 비슷하게 산출이 되고 있는데 가령 이런 거 있잖아요. 초단타 매매. 1분 미만에 해당하는 그 짧은 시간에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할 때 과연 요 샀다 팔았다 하는 요 거래 한 세트에서 계산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되게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주가 조작을 해서 뭐 100억 원, 2억 원 수익을 얻었다고 해도 실제 부당이익금을 검찰 단계에서 수사 단계에서 밝히는 게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부당이익금의 규모 면에서 봤을 때는 줄어들게 마련이거든요. 이 부분이 자본시장법의 영원한 숙제 같아요. 왜냐하면 이른바 작전 세력들의 작전 기법들은 점점 더 세련돼지고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자금의 흐름을 찾지 못할 수준으로까지 교묘해지고 있는데 이것을 규명해야 하는 금융당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정도의 수준으로 수사기법을 고도화시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같은 것이 일부에서는 이걸 한시적인 조직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고 이게 정부의 어떤 쇼 아니야? 라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취재기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자본시장의 어떤 정의가 즉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경험을 해본다는 것은 매우 그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한 경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